제가 이 주제를 정하게 된 거는 사실 3년 전부터 그 9학년 때 자아성찰 교재를 시작하면서부터 계획이 되었었던 일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 소설을 읽고 쓰는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주제를 가지고 도제교육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이 11학년 도제교육으로 마지막 도제교육이기 때문에 좀 더 의미 있는 것에 연구를 하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진로인 출판사 쪽과 관련이 되어 연구를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웹소설 출판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출판이라는 기본적인 것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출판이란 저작물의 배포나 판매를 위하여 문서, 회화, 사진 등을 복제, 공표하는 제작 활동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책과 잡지, 신문 등을 만드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출판이라는 것은 사실 출판의 역사를 알아볼 때 책의 역사와 동일시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책이 있어야지 출판을 할 수 있고, 제 책 기술이 발전할수록 책이 많아지고 출판하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책은 고대 이집트의 양피지 형태의 종이 파피루스에 기록된 것을 최초의 책이자 최초의 출판 활동으로 보는데요. 하지만 이때의 출판 활동은 직접 사람이 하나하나 필사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책이 나오는 속도가 적었고, 그로 인해 물량이 적어서 이것이 굉장히 사치품처럼 취급되고 시장에 많이 유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혁신한 그 금속 활자라는 기술을 통하여서 출판 혁명이 이루어지게 됐고, 그로 인해 책이 엄청나게 대량 생산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유통되고 대중성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발전하고, 또 그 흐름에 따라 이 출판이라는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역사를 알아본 다음에 최근 출판업계의 동향과 미래 예측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출판업계는 인터넷이 나오고, 또 그로 인해서 웹소설이 등장하고 온라인 서점이 나오면서 기존의 출판사들이 종이책을 통해 거래하던 오프라인 서점이 굉장히 망해가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웹소설 플랫폼과 최근 생긴 자가출판, 1인 출판이라는 컨텐츠 때문에 작가 수가 폭증하고, 또한 그 수를 출판사가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출판사가 미래를 준비할 때 최근 스낵컬처에 물들어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보고 넘기는 그런 독자들의 특성과 문화를 잘 이해하여서 그 독자의 특성에 맞는 그런 유동적인 유연한 전략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웹소설 출판에 대해 알아봤는데, 웹소설 출판은 간단히 웹소설을 출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웹소설 출판의 규모는 최근 5년 사이에 100억에서 4천억까지 증가할 만큼 5년 만에 무려 40배가 커지는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한 유명한 인터넷 플랫폼에 무료 연재가 되고 있는 작품 수만 21만 개로, 그 이미 완결된 작품이나 유료로 연재하고 있는 작품까지 합하면 좋게 50만 개가 넘어가는 작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웹소설은 단순히 소설의 형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유명한 드라마나 웹툰 등으로 2차 컨텐츠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의 그런 과정도 굉장히 무궁무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웹소설의 그런 정의와 규모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출판이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기획, 편집, 연재, 그 다음에 완결 후, 이렇게 4가지 과정으로 크게 나눠지게 됩니다. 기획은 어떤 작품을 어떻게 연재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진을 그리는 과정이고, 그리고 편집을 하면 교정 교열, 또한 표지 제작 등을 한 뒤에 연재를 함과 동시에 마케팅을 진행하고, 그리고 완결 후에는 그저 웹소설에서 끝낼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이북이나 종이책의 단행본의 형태로 나올 것인지, 혹은 웹툰 등 2차 콘텐츠로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각자 작품마다 다른 피드백 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크게 일단 작가와 계약을 하고 편집, 표지 디자인, 1차 편집 디자인, 최종 편집, 출간 진행, 마케팅 등의 좀 더 세부적인 과정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저의 이제 진로라고 할 수 있는 웹소설 출판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출판사란 서적이나 회화자에게 인쇄하여 세상에 내놓는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단순히 말하면 출판업을 하는 회사이고, 또한 그렇게 생각하면 웹소설 출판사 역시 웹소설을 출판하는 일을 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 웹소설 출판사의 업무에 대해 알아봤는데 웹소설 출판사의 업무는 기획, 편집, 매니지먼트, 마케팅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물론 회사적인 부분에서 법무나 회계 같은 기본적인 일을 제외하고 출판사는 특성에 맞게 출판 과정에서의 나눠지는 업무들만 나눠서 조사를 했습니다. 출판사의 기획은 아까 출판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기획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일단 어떤 책을 할 건지를 조사를 한 뒤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되는 편집, 매니지먼트, 마케팅 등의 모든 그런 과정을 총괄하는 총지휘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편집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정 교열과 표지 제작 등을 하는 과정이고요.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이고 매니지먼트는 이제 작가와 출판사 간의 다리 역할을 하며 작가의 케어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리고 마케팅은 말 그대로 홍보를 하는 부서인데 웹소설의 특성상 다른 종이책처럼 출판 포스터를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서점의 전면에 매대에 놓는다든지 그런 광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웹소설 플랫폼에 딱 접속했을 때 홈 부분에 그 작품을 광고하는 그런 프로모션이라는 형태로 출판사와 플랫폼이 연계를 하여 진행하는 그런 마케팅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로가 이제 웹소설 출판사에 취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취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도 함께 알아봤는데요. 웹소설 출판사에 취업을 하려면 일단 이 웹소설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생긴 지 20년이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신흥 업계이기 때문에 아직 구조나 어떤 일의 공식 같은 것이 정립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세운다기보다는 이 웹소설 시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또한 바로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전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또한 저는 국문과나 문예창작과 같은 소설과 관련된 학과를 나오면은 좀 더 이것에 취업하는 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학과를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연구를 진행한 다음에 저는 두 가지 실습을 진행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전문가 멘토님을 인터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직접 아까 연구했던 출판 과정들을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전부 제가 직접 해보는 그런 실습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한 인터뷰 대상은 이제 김재원 부팔 매니지먼트사의 매니저님으로, 제가 예전에 저 부팔사와 이제 계약을 하여 연재를 진행할 때 저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해 주셨던 그런 매니저님의 부탁을 드려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 중에 제가 크게 기억에 남는 것만 뽑아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소설을 쓴 경험이 소설 출판사에서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매니저님은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 동시에 매니저님 자신도 작가로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굉장히 새로웠고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직접 그 업계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출판업계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시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업계 이 웹소설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흥으로 성장하고 있고, 또한 그런 과정 속에서 변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형태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형 종이책 출판사들이 이제 웹소설 업계로 뛰어드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가출판이라는 컨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봤는데, 사실 자가출판이 엄청 유행을 타고 있긴 하지만 매니저님께서는 그것이 출판사의 매출이나 그런 실적 부분을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가출판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내서 먹고 산다는 것 자체가 거의 말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의 수익만 나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진행한 실습은 제가 직접 모든 과정을 해보는 것이었는데요. 작년에 자아성찰 노제, 현재 10학년들이 작년에 자아성찰 노제 교육을 진행할 때 제가 10학년 이채윤 작가님의 그 소설을 제가 평가하는데 도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재밌게 읽었고, 솔직히 저보다 잘 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 작품을 웹소설로 만들어봐서 연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안을 드렸고, 이런 원고를 허락해 주셔서 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편집 교정 교열 과정을 마쳤는데, 이 소설이 애초에 웹소설이 염두로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차를 나누는 작업을 진행했고, 또한 그와 동시에 교정 교열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은 표지를 이제 제작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님께 부탁을 드려 표지를 맡게 됐습니다. 과정은 일단 러프라는 밑그림을 그린 뒤에 피드별로처럼 스케치를 하고 그리고 선을 딴 후에 채색을 하여 이렇게 표지를 완성을 하여 웹소설을 연재할 때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원고도 만들었고 표지도 만들어서 이제 연재를 진행했는데 제가 이 실습을 한 플랫폼은 조아라라는 곳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웹소설 사이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료 연재 작품 수가 21만이 넘어가는 플랫폼이 바로 이 플랫폼이고 그렇게 유저가 많기 때문에 독자 유입도 더 잘 될 거라 생각하여 이 플랫폼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재를 했는데 3주 정도 연재를 진행했고 조회수는 221, 추천이 58, 선정이 12가 나왔는데 처음에 이렇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살짝 낮은 조회수라 굉장히 놀랐고 그것에 대하여 이제 전문가 멘토님께도 왜 그랬는지를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한 연재를 진행함과 동시에 이제 마케팅을 제가 어떻게 제 학생의 신분에서 마케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제 페이스북 계정에 홍보를 하고 또한 이제 그 플랫폼의 홈에 그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가상화폐를 제가 출석 체크를 하면서 모아갖고 이 작품 란에 노출이 되도록 하는 아이템까지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니저님께 여쭤봤을 때 매니저님께서는 아마 독자 유입적인 부분에서 키워드나 제목 또는 초반 내용에 대한 소위 말하는 어그로가 부족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저는 그 작품의 특성상 웹소설 목표로 집필된 작품이 아니라 웹소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초반에 확 전개를 끌고 나가서 관심을 끄는 그런 내용과는 살짝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이런 제 기대치보다 낮은 조회수가 나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그냥 단순히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진행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그 독자가 봤을 때 리워드, 그러니까 보상을 줬으면 홍보 효과가 좀 더 극대화되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현재 학생의 신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실습이라고 평가를 해주셔서 나름대로 의미 있었던 실습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인데 일단 이 연구를 통해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싶었던 출판 업계에 대한 지식의 확장을 얻을 수 있었고 또한 친구들과 후배들은 기재병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시간이 없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막 엄청 힘들어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일을 연구하는 걸 좋아하고 또 글 쓰는 걸 역시 좋아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출판사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예전에 가졌던 게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 그런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살짝 애매모호한 확신이 없는 상태였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단순히 좋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이 일을 하고 싶고 이 일을 통해 제가 나중에 여러 가지 다른 독자들과 작가님들을 만나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보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진로에 대한 확신 역시 얻게 되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